국회가 뜨겁습니다. 지금 우원식 의장이 국회법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내일 본회의 열어서 나머지 7개 처리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협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거긴 한데요. 네. 지금 봐서는 6월 안에 모든 절차를 좀 진행하겠다라는 의도를 밝히고 있어서 의지를 밝히고 있어가지고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우원식 의장한테 카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한테 카드가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따라 가지고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실제로 국민의힘에서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여론이 안 붙어준다. 좀 고민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제가 지난주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좀 통화를 했었는데 원래 이제 21대 국회 보이콧의 원조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근데 그때랑 지금이랑 완전 다른데 국민의힘 사람들 뭐 하는 거냐 이런 식의 뭐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예. 아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오늘 그 조간신문을 보니까 네네.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국무위원들한테 적극적으로 국회에 나가서 입장을 얘기해라 이런 피력해라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결국은 뭐냐면은 지금 보면 그 민주당 주도로 열리는 청문회들 그것들이 다 전국을 다루는 여권과 정부와 관련된 현안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장 선배도 어제 이제 방송에 설명해 주셨겠지만은 발언권이 여당이 안 나오면 야당이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국무위원들이라든가 각종 증인이나 참고인들이 출석 안 하면 위증의 벌이라든가 불출석의 죄를 지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국민의힘이 그 청문회나 국정조사에 안 나가면 손해는 정부 여당에 쏠리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한 것도 물론 재석한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들으라고 한 얘기겠지만은 이 얘기를 여당에 대입해도 여당도 나가서 할 얘기를 하는 게 차라리 낫다라는 판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니 네. 옛날에 국무위원 여러분 당신들 말로 싸워라 국회에 가서 싸워라 이런 얘기 하지 네. 않았습니까? 카르텔 전사, 혁파 전사 뭐 이런 이야기 했었죠. 예, 카르텔 전사, 혁파 전사 예. 그 정신이 다 지금 어디로 간 거냐라는 이제 근데 사실 출석은 다 하겠습니까? 21일 청문회 때?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쟁점인데요. 네. 사실 근데 다 안 나오더라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네. 박정훈 대령의 사실상 데뷔 무대이거든요. 데뷔 무대다. 예, 박정훈 네. 대령 쪽에서 국정조사 열어달라는 이야기를 수차례 해온 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발목 잡혀가지고는 네. 그치 문제가 되어가지고 계속 고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박정훈 대령의 공식적인 입은 이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대변인 통해가지고 변호사 통해가지고 다 이야기를 하고 네. 있잖아요. 근데 그날 이제 나와서 본인이 공식적으로 발언을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 시간이 네. 풀타임으로 열리는 것이거든요. 그 2012년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시 국정감사 나가가지고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렇습니다. 맛으로 이력 스타덤에 올랐죠. 예. 이제 그때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박정훈 대령의 데뷔 무대는 아주 이제 주목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뭐 혹여 안 나온다 하더라도 박정훈 전 수사단장이 나와서 진실을 네. 전 국민들에게 발언을 하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쇼킹하고 큰 뉴스가 될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이제까지는 한 번도 박정훈 대령이 직접적으로 자기 이야기를 한 적은 그렇습니다. 없지 않습니까? 예. 이제 등장하는 장면이라든지 재판 출석하는 맞습니다. 모습 현역 이 정도였고요. 분이기 그리고 때문에. 사사건건 인터뷰 하나가 있는데 네. 그걸로 본인이 이제 문제가 돼서 고생을 하고 네.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발 공적인 자리를 좀 열어달라. 그럼 다 말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한 적이 있어서 네. 21일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듭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청문회를 한다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을 했는데 그런 낮은 기대치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증인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종섭 전 장관도 그렇고요, 임성근 전 사단장도 그렇고요, 박정훈 대령 말할 것도 없고 또 당시에 최혜병의 그런 부대의 대대장도 직속 상관으로 나와서 임성근 전 사단장과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결국은 최혜병에 대한 그 부당한 죽음의 이면에 어떤 지시가 있었는지를 국민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내고 서로의 주장을 입체적으로 비교해서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경중을 가릴 수 있는 1차 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지금 서북도서에 네. 남북 관계가 긴장돼 있어서 못 나온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네. 그런 분들도 빨리 마음을 바꿔서 이 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히려 네. 더 나라를 지키는 방법이다. 안보를 탄탄하게 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네. 아니라 신원식 장관이 지금 국외 일정이 있다라는 이유로 그날 안 나오겠다라고 네. 하는 건데요. 예. 지금 법사위에서는 민주당이 대응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구인장 들고 가서 만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안 나오면 잡으러 간다, 뭐 거의 지금 그런 분위기라서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자 쿵짜. 쿵짜자 쿵짜요? 신혼식당 쿵짜자 쿵짜요? 장관의 유명한 이 짤인데,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다 나오게 할 의무를 최대한 지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안 나오지 마시고 직접 나오는 게 낫겠다. 네.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신원식 장관, 김계환 사령관 두 명의 불출석 사유서는 제출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국방부 차관이나 그 정종본 부사령관이 나오는 겁니까? 사실 근데 당사자들이 나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네. 그분들도 관계자이기 때문에 나와야 되겠죠. 근데 나오지 않았을 경우에 이후에 어떻게 이제 처리할 것인지 문제가 이제 남아야 할 텐데요. 네. 구인장 발부하고 그래도 안 나오면 이제 고발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네, 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나오시는 게 좋겠다. 예, 자, 그렇군요. 예. 근데 그 사실은 국민에 대한 무시인 거죠. 국회는 국민을 대리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건데 그 자리에 뭐 이러저러한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안 나온다. 그러면 진실을 말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으로도 저희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과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국회에서요, 그 과방위에서 방송 3법, 방통위법, 그러니까 방송사법을 이제 어제 과방위에서 통과가 됐는데, 그러면 이제 이게 법사위로 가는 거죠. 법사위 제2소위로 가서 네. 비교하다가 본회의로 이제 본회의로 올라가죠. 이제 올라가는 건데, 통과는 되겠죠. 네, 결국 대통령 네. 거부권이 네. 핵심이죠. 네. 거부- 근데 결국 얘기 보니까 그 과방위원장이라든가 과방위 얘기를 들어보면은 7월 초 본회의에서 통과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절차를 서두르는 이유는 8월 12일에 그 MBC의 박문진의 이사진이 전격적으로 교체된 시점입니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법을 빨리 통과시켜야만 그 안정적인 상태에서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이사 구성이 가능하고 전과 달리 전에 MBC와 달리 혼란상을 크게 줄이고 공정 보도로 가는 길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 법안 통과에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고 속도를 내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한다고 네, 봐야 되겠죠. 당연히 한다라고 언론 단체들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야당에서도 그에 맞게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네. 좀 서글픈 이야기입니다. 대통령이 꼭 거부권 행사한다 이렇게 알고 있는 근데 상황이라는 사실 게요. 이게 뭐 민주당 법안이라고 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이 비슷한 법안들이 있었고, 그리고 지금 방통위가 상당히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소한 야권의 1인이 1명이 포함돼서 회의를 개의하도록 한다. 뭐 이런 방식, 굉장히 상식적인 법안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MBC 사장, 공영방송 사장 뽑을 때 소수가 아니라 좀 사장 추천할 수 있는 인원들을 최대한 네, 21명까지 늘려서 네. 그러면은 아무래도 사람이 여러 명이면 판단이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어떤 후보를 밀기가 밀어가기가 어렵죠. 어려운 네. 구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것은 민주당에게만 유리하다, 뭐 국민의힘에게만 유리하다, 이런 정치 집단의 유불리로 결정되기 굉장히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받을 만한 것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요. 보면 그 방통위 자체가 원래는 이명박 정부 때 사실 만들어진 기관이고 네. 그 정신 자체가 독임제가 아니고 합의제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명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방통위원들이나 위원장들이 상의해서 현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대통령 몫으로 있는 2명만 참여해서 사실상 권력기관장이 통솔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독임제 기관화가 돼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관이 생긴 본래 취지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그 어떻게 보면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 정신을 그 국민의힘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을 그 굉장히 옹호하는 게 아니고 전 정권도 어떻게 보면은 입맛에 맞는 공영방송 사장을 임명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장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고 그리고 다양한 이사들 21명 이사를 참여시켜서 네. 다양한 주체들의 그 감시와 견제 속에서 한다면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사장으로 세워서 그 언론사가 공정해야 될 언론인들이 그런 정권의 입맛에 귀속되는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안전판을 만들자는 법이거든요. 그 다 같이 네. 애완견이 되자 말자 네. 이런 법안이겠습니까? 나중에 지나고 보면 국민의힘도 정권이 만약에 바꿔서 그 야당이 정권을 잡는다고 했을 때 이 네. 법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규칙 조항에 보통 법 같은 경우에는 경과 규정을 두는데 6개월로 있다 시행하지 말고 바로 시행해 버리자. 그러면 네. 지금 임명된 사장들도 마찬가지로 임기를 적용받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박민 사장이나 이런 분들, 뭐 YTN의 네. 임백 사장이나 이런 사람들도
임기가 다 보장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되게 중요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언론 장악할 방법 알고 있지만 안 한다. 안 한다. 그 영수회담에서 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 법을 받아야 된다라고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진영에 대한 법이 아니라 말씀처럼 공영방송 그리고 우리 언론 구조를 더 낮게 만들어지는 그 고민이 담겨 있는 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죠. 언론 개혁이 필요하고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언론은 정말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주체로서 늘 견제와 감시를 해야 되는 네. 그런 운명을 타고난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네. 그게 그 자동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정권 잡았으니까 내 말 잘 듣는 언론 만들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계속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러지 않는 구조를 만들자라고 이제 이번 국회 과방에서 결심을 한 거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과 관련해서는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정말 전폭적인 언론 장악 안 한다면서요. 그러면은 이런 방식에 좀 동의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상임위 배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1대 7로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게 네. 6월 21일 네. 아까 말씀드렸던 최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관련해서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딜레마에. 예, 예. 왜냐하면 그날 기본 기조를 유지한다면 안 나가는 게 맞는데 그러면 너무 올타임으로 지금 야당의 시간이 열리게 된다라고 그렇죠. 하는 예. 고민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만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모양새가 어그러져 있지 않습니까? 원포인트로? 예. 네. 그 명분이 없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예, 예. 그러면 거기다가 지금 7개 상임이라도 받자라고 하는 목소리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예. 고민이 있어서 오늘 10시 반에도 또 원내대표가 회동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원구성 협상 관련해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어떤 결정할 걸로 전망하세요? 근데 결론은 그 세 가지 선지거든요. 하나는 지금처럼 올타임 보이콧을 하느냐, 네. 아니면 7개 상임위를 받느냐. 상임위는 안 받는데 국회 의사 일정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변칙적으로 예를 들면 청문회가 열렸는데 들어가는 형태의 결정을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사실은 이번 주 초까지만 해도 여론은 그 올타임 보이콧이 우세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위 활동하고 당정 간의 관계를 통해서 민생 위주로 활동을 하면은 국민들이 우리를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그것도 한계에 부딪히니까 어떤 얘기 나옵니까? 민생 속으로 가자는 얘기로 지금 또 그러니까요. 말이 전환돼서 네. 의원총회도 열다가 지금 중단하고 민생 속으로 가 있는데 그것 역시도 언론의 보도도 잘 안 됩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그게 현실을 바꿀 수 있는 민생 속으로 들어가는 행동이어야 되는데 당장 의정 갈등이라든가 다양한 갈등 현안들을 풀기보다는 그냥 중계하는 방송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네. 국회가 열렸는데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 들어가고 왜 민생으로 갑니까? 민생은 딴 때에 가야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분 복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더군다나 지금 뭐 이렇게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은 대통령을 지키고 싶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예를 들면 정무위 같은 경우 위원장이 지금 비어 있는데 네. 청문회는 또 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야당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합니까? 결국은 권익위가 왜 김건희 여사를 종결 처분했는가 그 배우의 속식을 흑막이 있지 않은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아까 말한 대로 야당만 잔뜩 앉아 있고 기관장들 오고 그 전원위원들 왔는데 대안권이 아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안권을 상실하는 게 국민의힘에게 이득인 것인지 네. 이 판단을 해보면 지금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근데 중요한 건 정치라는 건들 네. 명분이 중요해 들어올 때 네. 어떤 명분으로 들어오냐가 중요한데 네. 명분이 참 마뜩찮아 문제다. 네. 알겠습니다. 참 뭐 보겠습니다. 어쨌든 21일 국회에서 열리는 청문회에 네. 국민의힘이 오늘 오전 의총을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할지 그 김은지 기자 촉으로 볼 때 들어와요? 지금 명분이 쉽지가 않아서 안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예, 들어와야 그러면, 하는데 예. 들어올까? 예. 이런. 그럼 촉으로만 정말 한다면 들어온다에 한표 들어온다. 보겠습니다. 들어온다. 자, 우리 구경 기자님은 이거 이런 거 도박 안 하는데요. 나중에 짤로 만들어질 수 짤로.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글쎄 저는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러다가 셋 다 틀리는 거 아니야?